자, 오늘도 건강한 정보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정확한 의학 정보와 해답 알려주실 건강 주치의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오늘은 효성병원 산부인과 권명 과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은 그 평소에 진료를 하시면서 환자들 가운데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건강 염려증을 가진 환자분들 혹시 많이 만나보셨나요? 이제 아무래도 건강 염려증이라기보다는 환자들이 사실 임신을 해도 뭐 몇 번 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니까 걱정이 되고 그리고 너무 귀한 아기니까 걱정이 돼서 인터넷으로 되게 많이 찾아보고 안 해도 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한번 예전에 겪었던 환자분이신데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산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배가 좀 아프고 하니까. 근데 병원에 와서 상담을 하고 진찰을 한 게 아니고 내가 조산기가 있네.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자. 왼쪽으로 돌아 누우라고 하네. 그러면 나는 이제 왼쪽으로 누워서 꼼짝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한쪽으로 돌아 누우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화장실만 가신 거예요. 식사도 남편이 챙겨주시고 이 닦는 거 세수하는 거 다 남편이 해주신 거죠. 근데 한쪽으로 계속 누워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할머니들 요양원 가시면 욕창 생기잖아요. 그렇죠. 밑에 한모가 왼쪽에 욕창이 생겨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너무 안 해도 될 걱정을 하셔가지고 네.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있으십니다. 산모들이 인터넷 검색을 하듯이 저도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 자, 짜잔. 뭐예요? 3월 2일 진료 이제 개시를 하셨고요. 우와. 네, 권명 과장님 딱 성함 보면 뭔가 좀 느낌이 딱 오시지 않아요? 네. 권위도 없고 딱 진단을 했다면 뭔가 명확하게 진단해 주실 것 같은 그러니까 이름과 관련된 좀 에피소드도 있으실 것 같고 여기 보니까 고위험 산모 이제 전문이세요. 네, 맞죠? 네, 제가 이제 고위험 산모를 전문으로 2년 동안 병원에서 동산병원에 있었고요. 네. 그때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고위험 산모 전문의로 지금 이제 진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름이라고 하면 제가 이름이 외자잖아요. 권명. 외자를 딱 권 씨를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게 아마 권율 장군이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다들 약간 남자분인 줄 알았어요. 이런 경우도 네. 정말 많고 이렇게 막 할머니들 오시면은 아이고 나는 장군인 줄 알았다 이런 분들도 좀 있으세요. 장군인 줄 알았는데 문 딱 여니까 너무 예쁘신 선생님이 네. 계셔가지고 놀라셨겠어요. 아, 아니 근데 고위험 산모들을 전문적으로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주변에 나이가 좀 있으신 여성분들을 보기만 해도 좀 덜컥 걱정부터 그렇죠. 되실 것 예. 같고 또 사실 뭐 나이가 너무 많으면 임신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한 몇 살부터가 고위험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궁금한데 혹시 저는 해당이 안 될 거라고 믿거든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갈치살 죄송합니다. 뭐라요? 농담이고요. 농담입니다. 저는 만으로 20대입니다. 만으로 말고요. 이제 30이 에이. 됐어요. 그럼 만으로 20대면 아직 괜찮으세요. 저도 괜찮아요. 이제 만으로 34세거든요. 네. 나이는 만으로 35세부터가 저희가 고령 산모라고 보통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괜찮으시네요. 다행이네요. 산모님 지금 나이가 있어가지고 우리 임신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227개국에서 출산율 꼴찌의 나라 대한민국. 여성 한 명당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가 0.84명이라니. 점점 늦어지는 결혼 정년기. 게다가 점점 줄어드는 출산율 때문에 인구 절벽 현상까지 온 대한민국.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G세대들의 경우 결혼을 해도 반드시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다는 딩크족이 늘고 있다는데.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간절히 아이를 바라는 여성도 많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고 어렵게 임신을 했는데 위험한 상황이라면 정말 어떡하죠? 나이가 많거나 혹은 임신 중 고혈압이 있거나 각종 다양한 원인과 이유로 임신이 위험한 경우가 많다는데요. 임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 요인들,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뭐 나이가 많으면 임신하면 위험하다, 뭐 어렵다 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고위험 임신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단어 자체를 정의를 하면 고위험 임신은 임신이나 그리고 어떤 산모의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산모라든지 태아한테 이상을 일으키는 모든 것을 고위험 임신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고령 임신, 그리고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 그리고 사실 다태 임신들도 고위험 임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전치 태반이라든지 아기가 잘 자라지 않는 그런 모든 질환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고위험 임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쉽게 생각했을 때 산모들이 내가 모르고 있었던 뭐 내과적이라든지 외과적 질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경우에도 고위험 임신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예,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저도 사실 지금 가임 여성의 분류에 속하고 뭐 제 친구들도 그렇고 사실 가까운 여기 방송국 안만 봐도 고위험 여성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 뭐 요즘 뭐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또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는 47에 또 아이를 오. 낳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오. 그러니까 뭐 고령 임신이 근데 고위험 임신의 좀 대표적인 경우인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고령 임신은 사실 대표적인 고위험 임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35세를 저희가 아까 기준으로 한다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35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어떤 만성 질환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임신성 당뇨나 임신성 고혈압이 생기는 빈도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기는 한데 보조생식술이라고 하죠. 난임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같은 걸 요즘은 좀 많이 하게 돼요. 특히나 고령이기 때문에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 아니면은 내가 고령이니까 빨리 임신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시술을 했을 때는 다태 임신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고위험 임신이 늘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걸 포함해서 고령 임신이 대표적인 고위험 임신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송을 보고 있어요. 우리 건강 365 작가님, 네, 빨리 결혼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사유를 좀 봐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고위험, 괜찮습니다. 예, 고위험 산모지만 그래도 아직은 괜찮죠? 그렇죠. 괜찮고 우리 과장님도 계시니까요. 네. 근데 과장님, 뭐 앞에서도 고위험 우리 임신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 있잖아요. 점점 증가하는 이유가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결혼 연령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외에도 또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질환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걸로 고위험 임신이 늘어나는 것도 있기는 하고요. 고위험 임신이라는 것 자체가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임신성 고혈압의 경우에는 원인이 우리가 태반이 착상을 하면서 잘못 착상을 해서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임신성 당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바뀌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생긴다라고 하고요. 사실 생각했을 때 지금 가장 많은 원인은 고령 임신이라고 일단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요즘엔 조금 비만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태 임신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태 임신이라고 하면 단태와 다태의 차이거든요. 아기가 한 명이 있느냐, 그리고 아기가 여러 명이 있느냐의 뭐, 차이고요. 쌍둥이냐, 그렇죠. 뭐 쌍둥이냐, 뭐 새쌍둥이냐 이런 이런 거요? 게 예. 이제 다태 임신이 되는 건데 네. 다태 임신의 원인은 사실은 뭐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그냥 우연히 쌍둥이가 자연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보조생식술이 발달을 하면서 요즘엔 다태 임신이 되게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쌍둥이는 특히나 요즘 정말 많고요. 새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적다가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저희끼리 그냥 저희 산부인과 의사끼리 농담처럼 하는 말인데 새쌍둥이가 예전에는 원래는 3명이 있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한 명은 선택적으로 유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TV에 삼둥이가 나오니까 네. 애들이 너무 귀엽고 너무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새쌍둥이도 괜찮겠네 싶어가지고 그래서 새쌍둥이 유지하는 분이 많아지는 게 아니냐 그냥 저희끼리 그렇게 농담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그 임신이라는 게 이제 신이 내린 축복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10개월 동안 산모가 고생을 해서 새 생명의 탄생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데 남편들도 그 고생에 어느 정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제 뭐 2명, 3명 한꺼번에 태어나면은 편할 듯도 싶은데 또 키울 생각하면은 엄두가 나질 않는 게 또 네. 현실입니다. 어쨌든 그 다태 임신도 위험하다 이런 말씀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 다태 임신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로 선천성 기형 빈도도 높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사실인가요? 네, 이제 선천성 기형 같은 경우에는 단태에 비해서 쌍둥이는 1.7배 정도 높다고 보통 오. 알려져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사실 그런 선천성 기형이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다태 임신은 조산의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미숙아가 많이 태어나니까 애들이 태어났을 때 미숙아로 태어나도 건강하면 상관이 없는데 뭐 같이 올 수 있는 합병증들이 좀 많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태 임신 같은 경우에는 유산이 될 확률이 조금 높거든요. 우리가 아기가 한 명 있는 것보다 아기가 2명 있는 게 조금 더 위험할 수 있고 그것보다 3명 있는 게 더 위험할 수 있고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진료 볼 때 겪었던 일인데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 새쌍둥이로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 17주인가 18주쯤 돼서 피가 나고 막 배가 아파서 병원에 오셨는데 원래 저희 병원에서 보시던 분 아니셨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딱 보니까 자궁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유산이 됐는데 아기가 3명이라 했는데 2명의 아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한 명이 아직 있으니까 그럼 얘를 키우자 해서 초음파를 딱 봤는데 배 안에 아기가 3명이 더 있는 거예요. 알고 그런 봤더니 경우가 5쌍둥이였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걔들은 모두 유산이 되기는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아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이제 유산의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저도 아기를 가졌을 때 조산 위험이 조금 있어서 불안했는데 음. 많은 분들이 여기 조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두려움을 갖고 계시죠. 그렇죠. 산모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사실은 조산 관련 질문이긴 합니다. 음. 조산은 우리가 37주 이전에 태어나는 걸 모두 조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조산의 원인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우연히 발견한 그리고 이제 자연적으로 발생한 조기 진통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양수가 미리 터지는 거예요. 근데 양수가 터지는 원인은 보통은 감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감염으로 인한 조기 양막 파수라든지 그 외에 이제 임신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엄마의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 아니면은 아기가 여기서 뱃속에서 임신을 더 유지했을 때 위험할 수 있는 상태 여러 가지 원인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됐든지 간에 보통은 37주 이전에 태어나는 걸 조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조산의 문제점은 결국 미숙아기 때문에 다른 이제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합병증이 있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르게 사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좀 위험하고 환자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죠. 예. 사실 엄마들은 그래요. 10개월 동안 또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으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또 사실 문제가 뭐냐면 주변에서 누구 조산했다더라. 너도 조산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말들이 사실은 더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요즘에 의료 장비도 많이 발달을 했고 조산인 경우에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조산을 치료를 한다는 약이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은 치료제라기보다는 조기 수축 억제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조기 수축이 있는 거를 저희가 그거를 없애는 약인데 얘가 100% 다 없애는 게 아니고 조산의 치료는 사실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시간을 벌어서 아기의 폐성숙을 시켜주는 거를 조산의 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산모한테 주사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아기의 폐성숙을 시켜주는 주사인데 그게 보통 이틀 동안 주사를 하게 되거든요. 이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쓰는 게 조기 수축 억제제지 이거를 약을 써가지고 만사까지 산모를 끌고 가기 위한 약은 아니고요. 뭐 이제 시간을 벌어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차 병원에서 아기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빨리 3차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기간 동안 진통이 있으면은 차에서 나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응급으로 쓰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정말로 조기 진통이 왔을 때는 무슨 약을 써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분만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100% 확신할 수는 없으니까 약을 써보는 거죠. 약을 써서 이게 진통이 잡혀서 괜찮아지면 정상적으로 태어나셔서 만삭에 낫는 분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게 이제 일종의 치료제 개념으로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임신성 당뇨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임산부 중에서 한 2에서 5% 정도가 임신성 당뇨라고 하던데 임신을 해서 당뇨에 걸리는 건지 아니면 원래 당뇨가 있어서 이렇게 당뇨가 이어지는 건지가 궁금하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령 임신보다 더 위험하다 이런 말도 있던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저도 이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네, 궁금했어요. 이게 이제 임신성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증상이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증상이 없고 환자가 모르는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환자가 임신성 당뇨다라고 하면은 입원을 해가지고 혈당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입원할 상황이 아니라면은 산모한테 집에서 혈당을 다 잘 체크를 해서 와라 해서 보고 만약에 그냥 뭐 시기로 조절될 것 같다면 그냥 조절을 하는데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면은 인슐린 같은 거 약을 써서 조절을 해야 되고요. 임신성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기한테 일단 기본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게 돼요. 아기가 거대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태어났을 때 숨을 잘 못 쉰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산모 같은 경우에 임신성 당뇨가 걸렸던 산모들은 우리가 이제 임신이 끝나면 거의 대부분은 다시 돌아오거든요. 정상으로. 그런데 현성 당뇨, 실제 당뇨로 가는 확률이 50%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임신성 당뇨에 걸렸으면은 네. 추후에 건강 관리를 좀 하고 그리고 미리미리 이제 당뇨 검사 같은 걸 조금 해보시는 게 좋으세요. 저도 임신성 당뇨 검사 했었거든요. 다행히 통과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임신성 당뇨에 산모가 걸리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겠죠. 아까도 조금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죠. 어떤 이제 영향이 있죠? 네. 임신성 당뇨에 걸리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아기가 너무 클 수 있어요. 뱃속에서 거대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말만 들어도 너무 크잖아요. 네. 일단 거대하게 아기가 몸이 이제 커지는 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아기가 이제 재앙절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크니까 자연분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절개 확률 자체도 높아지게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너무 고혈당에 계속 노출이 되고 있었는데 딱 태어나면 탯줄을 끊잖아요. 네. 그러면 이 고혈당이 갑자기 탁 끊기는 거예요. 어. 아기가 갑자기 저혈당에 빠질 수 있겠죠. 사실은 고혈당보다 저혈당이 더 위험할 수 위험하죠. 있어가지고 그런 거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기를 낳아 보면은 임신성 고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됐던 분들의 아이들은 만삭이더라도 폐성숙이 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태어났을 때 숨을 잘 못 쉰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당뇨가 너무 조절이 안 되면 뱃속에서 아기가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조금 잘 해주시고 체크를 되게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임신성 당뇨도 정말 신경 쓸 일이지만 우리 산모들 중에서는 혈압 때문에 진짜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괜찮았는데 임신 후에 이제 혈압이 높아지면서 위험해지는 경우들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보통 임신 20주 이후에 갑자기 혈압이 높아지는 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원인은 사실 태반에 착상이 이상이 있어가지고 생긴다라고 보통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예방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병원 갈 때마다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갈 때마다 꼭 혈압을 재거든요. 그렇죠. 이게 혹시나 혈압이 현재 높아지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매번 혈압을 재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높아졌다라고 하면은 필요시에는 입원을 해서 혈압 추이를 지켜본다든지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겪었던 산모 중에 한 명은 31주였는데 그 산모가 이제 혈압이 조금 높았어요. 진료를 왔는데. 그래서 입원해서 며칠 지켜봅시다 해서 입원을 시켰어요. 네.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혈압만 높았던 것도 아니고 단백뇨도 빠지고 해서 우리가 왜 일반적으로 임신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네. 그런 질환이었어요. 그래서 그 환자를 입원시켜놓고 일주일이 안 지났었어요. 근데 새벽에 갑자기 산모가 이렇게 콜벨을 누른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갔죠. 산모님 혹시 무슨 일이세요? 물었는데 산모가 저 한쪽 팔다리가 안 움직여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응급으로 분만실에 가서 이제 CT를 막 찍었는데 뇌출혈이 생긴 상태였고 그때 응급으로 아기는 나았고요. 31주에. 네. 엄마는 이제 엄마대로 치료를 해서 다행히도 엄마랑 아기 모두 장애 없이 잘 퇴원을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산모들이 입원을 하지 않았고 집에 있었다든지 네. 아니면 새벽에 그때 깨지 않았고 내 증상을 잘 체크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산모가 장애가 남았을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산모랑 아기 모두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임신성 고혈압 자체가 실제로 저희가 산모를 놓치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체크는 잘 하셔야 됩니다. 예, 네. 정말 그 어려운 일을 제가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실 다 예은 씨도 해야 돼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당연히 임신을 이제 하는 게 참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를 들으면 사실 덜컥 겁부터 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또 아이를 낳으려면 결혼을 빨리 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좀 더 저만의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생각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겠는데 좀 이런 위험한 임신으로부터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고위험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특정된 방법은 없기는 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미리 건강 관리를 좀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약간 마르셨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보이는 데만 가시네요. 그렇구나. 운동을 좀 하셔가지고 네. 체력을 미리 키워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이어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정상 체중을 유지해 주는 거 그리고 미리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병원을 다녀서 미리 네. 검사를 해보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 고위험 임신의 원인 중에 예방할 수 있는 애들은 사실은 이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만성 질환 내가 만약에 만성질환이 있는 걸 모르고 있다가 임신해서 덜컥 알게 되면은 그거는 사실 너무 고위험으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치료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 방법 외에는 임신성 당뇨를 예방하는 방법, 임신성 고혈압을 예방하는 방법 그런 건 사실은 없기는 하세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그
평소에 체력 관리,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또 새삼 깨닫게 되는 것 네. 같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임신부 8명 가운데 1명꼴로 이 자연유산을 겪는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 과장님 자연유산을 했을 경우에 다음 임신도 좀 위험해지나요?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산모들한테 항상 자연유산을 하신 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 임신이 이렇다고 해서 다음번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자연유산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은 우연히 찾아온 교통사고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만약에 2번, 3번 이상으로 자연유산이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산모가 모르고 있었던 자가 면역 질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게 아니면은 산모랑 남편의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멀쩡하게 살고 있지만 임신을 했을 때 유전자들이 만났을 때 문제를 일으키는 미세한 결실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거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또 많은 어. 여성들에게 필요한 게 이 산전 검사가 아닐까 싶은데 네. 이 산전 검사를 하는 것도 위험한 임신에 대한 어떤 일종의 대비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산전 검사는 정말 중요하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아예 산전 검사가 따로 이제 딱 키트로 만들어져 있어요.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게 네,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오. 와서 바로 다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산전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특히 20대 산부인과 솔직히 잘 안 가시게 되죠. 예은 씨, 한 솔직히.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꺼려져서 어머나. 왠지. 왜냐하면은 안 됩니다. 아직도 이제 20대 분들, 30대 분들은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부인과를 가지 않는 게 맞다라고 보통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산부인과에 오셔서 자궁에 혹시 혹이 있진 않은지, 난소에 혹이 있지 않은지 이런 걸 미리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이거는 조금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낸 일이긴 한데 환자분이 이제 임신이 처음 되신 거예요. 그 전에 한 번도 산부인과를 가시지 않았고 네. 그런 분이 이제 초음파를 보고 아 임신이시네요 하고 난소를 딱 봤는데 난소에 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혹이 뭐지 하고 너무 커서 네. 그거를 검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난소암이어가지고 임신을 했는 상태에서 항암 치료를 하시고 아기를 낳고 이렇게 하신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미리 검사를 해가지고 혹시나 자궁에 혹이 있거나 난소에 혹이 있으면 제거를 미리 해버리면 되는 건데 네.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임신이 되고 나서 혹이 이만한 게 있어. 지금 수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위험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전 검사를 반드시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다음번에 한번 오세요. 저 기억해 주세요. 기억하고 예,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미리 예약하시고요. 네. 산전 검사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산모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사실 운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같이 이제 와이프 옆에서 운동했던 기억이 나는데 체중이 사실은 늘어나면 엄마들이 너무 스트레스인데 어느 정도 적당한 또 체중은 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살 뺀다고 돌아가겠다고 너무 열심히 이렇게 운동을 하길래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운동도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잖아요. 뭐 너무 열심히의 기준이 얼만큼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안 하던 PT를 갑자기 임신을 하고 시작을 한다든지 크로스핏을 시작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당연히. 분들도 클라이밍하고 막. 그런 건 안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적당한 임신은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네. 저희가 보통 일주일에 150분 정도는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되면 일주일에 30분씩 5번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원래 하던 운동은 그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뭐 평소에 되게 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면은 뭐 어느 정도 운동은 하셔도 괜찮아요. 스쿼트 이런 거 다 하셔도 되고 해도 되는데 안 하던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시면은 그거는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으세요. 이게 안 쓰던 근육을 갑자기 쓰게 되니까 되게 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안 그래도 산모 한 명 임산부 요가 시작하신다고 하셨다가 피 나가지고 어이구야. 울면서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쉬라고 하고 지금은 괜찮으시긴 한데 네. 그런 식으로 안 하던 운동을 하면 안 되니까 미리 운동을 조금 해두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구나. 뭐 왠지 되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운동해야지 맞아요. 해야지 마음만 먹고 하나도 안 했는데. 미리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저를 좀 건강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산모들이 이제 수많은 산모들을 만나셨으니까 고위험 산모분들도 상당히 많이 진료를 하셨을 거잖아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 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제일 자주 물어보시는 건 언제 병원에 와야 해요. 그게 제일 궁금하다. 궁금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배 아픈 거 관련해서 그걸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내가 배가 아픈데 누워서 쉬었는데 괜찮아지면 그거는 괜찮은 진통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누워서 쉬었는데도 계속해서 배가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있어 보니까 한 1시간에 4번, 5번 이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배가 아프면 그거는 조기 진통일 수 있으니까 오셔라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임신성 고혈압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는데 임신성 고혈압은 사실 혈압 자체가 증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정말 혈압이 높아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증상이 머리가 아프다든지 눈앞이 흐리게 보이다든지 아니면은 요 위에 횡격막 쪽 예. 여기가 갑자기 되게 많이 아파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내원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상하다. 나 잘 모르겠는데 아프다. 그러면은 병원에 오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지만 안 해도 될 걱정을 인터넷을 찾아보고 걱정을 한다든지 해야 될 걱정을 인터넷을 찾아보고 안 하실 수 있거든요. 궁금하면 오셔서 전문가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산부인과는 원격 진료가 사실은 불가능해요. 초음파를 봐야 되고 아기를 봐야 되고 네. 엄마를 진찰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편하면 오세요라고 저는 말버릇처럼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궁금해한 건 언제 병원에 와야 되나요? 제가 항상 대답하는 건 아프면 언제든지 오세요입니다. 그래요. 자, 축복과 같은 그 임신, 우리 모두가 이제 출산율도 낮다고 하는데 애국자가 되기 위해서 비혼자분들, 아직 미혼인 분들 빨리 결혼 서두르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은 씨도 빨리 예은 씨, 하세요. 네, 예, 건강 관리 저만의 잘하고요.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그래요. 화이팅. 네, 네, 오늘 정말 재밌고 유익한 정보 함께했습니다. 네. 권명 과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